안녕하세요. 살라가 만들다의 살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릴 복주머니 호빵 수세미를 함께 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프릴 호빵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기본 호빵 수세미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 상태로 딱 포장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상태로 포장을 하고 위쪽에는 예쁘게 조금 단조롭지 않게 프릴로 마무리해 줬어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위쪽의 리본은 일반 리본끈으로 해주셔도 무관하지만 저는 웨빙 파트너 실로 해서 이 상태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봤어요. 이 중앙에 있는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뜯어서 붙인 게 아니라 원 모양으로 제가 잘라서 그냥 이렇게 쏙 하고 넣어줬어요. 이렇게 하고 넣어줬기 때문에 실제 선물을 하실 때는 이대로 사용하시지만 정말 수세미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의 수세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센치는 대략 11.5cm에서 12cm 정도 작지 않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땀에 맞춰서 모사용 5 또는 6호 코바늘로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모사용 6호 코바늘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수세미를 뜨기 전에 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색깔이 5개가 들어가는데 5개의 실을 100cm 크기에 맞게끔 대략 100cm 정도로 잘라서 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른 이유는 수세미를 5색깔을 주렁주렁 달고서 하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혹은 실이 꼬여서 더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cm 정도로 잘라주시면 쓰고 아주 소량이 남는 길이라서 이 상태 이 작업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 귀찮다 그냥 나는 볼실을 달고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관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떠볼게요. 일단은 매직링 이용을 해서 떠보도록 할게요. 매직링에서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사슬 2개 뜨고 사슬 2개는 첫 번째 코로 해당할 거예요. 두 번째 사슬코에 단수링을 걸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긴뜨기 하나에 해당하는 사슬 2개를 떴고요. 바늘에 실 한번 감고 추가로 긴뜨기를 11개 더 떠주시면 돼요. 실 끌고 와서 긴뜨기는 3코가 되면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둥코 포함을 해서 하나, 둘, 총 12개가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뜨고 나면 매직링이 이렇게 커질 거예요. 이때는 잡아당겨 주시고 편물 돌려주고 아홉, 열, 11, 마지막 12개 뜨고 매직링의 꼬리실 꽉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사슬 2번째 코 단수링 걸어놨던 첫 코에 빼뜨기 하면서 1단을 모두 완성시켜 봤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2단 떠볼게요. 2단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세 번째 사슬코에 단수링 걸어줄게요. 혹시라도 여기 세 번째 사슬코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굳이 단수링 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 다음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러면 기둥사슬 포함을 해서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2개 떠준 게 됐죠. 그러면 한길긴뜨기 2코 늘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바늘에 실 감고 그 다음 코에도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는 2가닥 한 번, 2가닥 한 번 더. 다시 바늘에 실 감고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하나 더. 자, 이렇게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 2개씩 2코 늘림을 총 12번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기초코 12코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 단수를 진행을 할 때마다 12의 배수대로 코수가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2개를 12번을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2단을 모두 다 뜨고 나면 24개의 코가 생기게 돼요. 마지막 코까지 2코 늘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2코 늘림이 끝이 났고요. 여기 코처럼 보이는 여기는 빼뜨기 코예요. 코가 아니에요. 자, 이 상태로 세 번째 사슬코에 그대로 반코에 빼뜨기 해주면서 단을 마무리 해줬어요. 자, 2단이 끝이 났고요. 이제 3단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역시나 첫 코에는 단수링 걸어줄게요. 그런 다음
바늘에 실 한 번 감고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로 떠준 거예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코 이동을 해서 한길긴뜨기 두 코 늘림.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 떠줬어요. 그러면 하나 뜨고 늘림을 했기 때문에 한 세트에 하나, 둘, 세 코가 됐죠. 세 코가 12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총 36코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떠볼게요.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한 번 뜨고 그 다음 코 넘어가서 두 코 늘림. 두 개를 한꺼번에 떴어요. 다시 하나 뜨고 넘어가서 두 코 늘림. 하나 뜨고 두 코 늘리는 걸 마지막 코까지 쭉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단의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 줬고요.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단을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반코로 마무리해 줬어요. 마무리하는 방법. V자 중에서 V자 코를 이렇게 바늘에 넣는 게 아니라 아랫줄만 빼고 그대로 반코로 빼뜨기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 코 빠지지 않도록 일단 길게 늘려뜨려 두고 저는 여기 금사 포인트 작업을 먼저 해줬어요. 얘는 그냥 뜨는 순서는 얘를 먼저 해주셔도 되고 얘를 맨 마지막에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단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동그란 게 조금 작고 얘는 동그란 게 조금 크죠. 전체적으로 다 뜨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뒤쪽에 코로 인해서 이미 코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이 조금 크게 나와요. 그래서 그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저는 앞쪽에 포인트 작업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이 포인트는 디스코, 일반 웰빙 금사보다는 디스코 실 같은 얇은 실로 떠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3단의 코를 빼두시고 포인트 작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사실 세 번째 코 중에서 앞쪽 2랑이 남아 있어요. 앞줄 한 줄 여기에다가 포인트 실 끌고 와서 사슬 한 코 뜨고 첫 코부터 바로 짧은뜨기 뜨면서 우리가 그 다음 코 V자 코 중에서 이렇게 세어보면 V자 코 있죠. V자 코 중에서 앞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뜰 거예요. 앞줄만 걸어서 앞이랑으로 짧은뜨기를 뜨는 거죠. 앞이랑 짧은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빼뜨기 작업보다 짧은뜨기가 조금 편한 게 빼뜨기는 장력에 신경 쓰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고 나서 뜨면 편물이 오그라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는 거기 때문에 편물이 오므라들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뜨는 평소 손땀대로 떠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포인트 작업 짧은뜨기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까지 포인트 작업을 모두 해줬고요. 그런 다음 첫 번째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매듭 짓는 걸 이 상태로 매듭 짓지 마시고 이렇게 사슬 하나 매듭 지으면 매듭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예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 코 이동을 하면서 그냥 빼뜨기를 한번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사슬 하나를 코에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실을 잘라주시면 되고 쭉 빼뜨기 한 실은 그냥 뒤쪽으로 이렇게 코 뒤로 보내주기만 하면 매듭 부분이 울퉁하게 튀어 올라오는 거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이 나면 이제 이어서 얘는 4단으로 포함하지 않을 거예요. 4단 1, 2, 3 뜨고 이제 4단 늘림단 함께 떠볼게요. 뒤에 길게 빼둔 실을 가지고 와서 자, 호빵뜨기 늘림 계속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 뜨고 늘려줬으니까 현재 단에서는 두 개 뜨고 늘리는 거죠.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세 코 뜨고 세 번째 코에 단수링 걸어주시면 첫 코가 되고요. 그런 다음 이렇게 뒷줄 한 줄씩 모든 코가 남아 있어요. 뒤랑에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러면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두 번 떠줬어요. 그런 다음 코에 다시 두 코 늘림. 두 코를 같은 자리에. 그럼 이렇게 이 꼬리실은 그냥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숨기고 늘 필요 없이.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두 번 뜨고 두 코 늘림,
총 2번 뜨고 늘리는 걸 7번 반복을 해줄 거예요. 하나, 2개 뜨고, 2코 늘림. 다시 하나, 2개 뜨고, 같은 자리에 2개. 하나, 2개 뜨고, 같은 자리에 2개. 다시 하나, 2개 뜨고, 같은 자리에 2개를 떠야 되지만 여기가 7번일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네요.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2코 늘림. 자, 마지막 7번째 늘림코에서 색상 바꿔줄 거예요. 하나, 둘, 2코 늘림 일단 떠주세요. 2코 늘림 떴어요. 이 상태로 2코 늘림 떴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실 색상 바꿔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100cm씩 잘라놨던 실을 가지고 와서 일단 한 색깔을 먼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바늘이 향하는 코를 잘 보셔야 해요. 자, 이 상태로 여기에다 걸어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코뜨기 할 때처럼 코 모양을 보면 앞이랑 하나, 그리고 왼쪽에 한길긴뜨기로 만들어진 사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선에 일단 바늘을 넣고 뒤쪽에서 꼬리실 많이 남기지 않은 상태로 편물을 이렇게 뒤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고 그런 다음 고리 빼오고 다음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2개 뜨고 다시 2코 늘림. 2코 늘린 코까지 그냥 떠줘요. 2코 늘린 코 뜨고 역시나 실 빼두고 그리고 흰색 고리는 쭉 빼주시면 여기 실 바꾸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튀어나가는 거 없이 바꿔져요. 자, 이렇게 총 5개의 색깔의 실을 저는 변경을 하면서 떠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색깔의 실 가지고 와서 똑같이 위치에요. 앞이랑 하나, 그리고 피코뜨기 할 때처럼 보이는 사선 하나 넣고 뒤쪽에서 꼬리실 길지 않게 눌러주고 그대로 실 끌고 오고 그런 다음 한 코에 하나씩 2번 떠주는데 이때 흰 색깔의 실은 저는 계속 안고 뜰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2개. 얘를 그냥 버려두고 뜨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고 뜨는 이유는 실제 세뱃돈 주머니처럼 사용을 할 거면 안쪽에 꼬리실이 깔끔해야 돼요. 그래서 너덜너덜하지 않게끔 저는 안고 뜨는 걸 택해 준 거예요. 이렇게 2코 늘림하고 역시나 여기 분홍 색깔의 실은 쭉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노란 색깔은 다시 이 상태로 고리 놔두고 다시 다른 색상의 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를 천천히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앞이랑 그리고 피코뜨기 위치 이 상태로 뒤쪽에서 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실 끌고 와서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2번 뜨고 다시 2코 늘림.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바뀌면 다음 코에 있던 거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어때요? 아주 깔끔하게 완성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 2가지 색깔도 동일하게 끝까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코 늘림으로 5가지의 색깔의 실로 포인트를 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빼뜨기 해줘야 하는데 변경해서 실 색깔 변경해서 빼뜨기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색깔 바꿨던 것처럼 바늘 넣고 뒤쪽에서 흰 색깔 실 끌고 와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안고 뜨지 않고 뒤쪽에 버려두고 뜨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실을 끌고 오실 때는 만약에 여기 핑크 색깔 실을 흰 색깔 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이렇게 바짝 당겨오면 안 되겠죠. 뒤에서 타원대로 눌러주고 실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직선으로 당겨지지 않게끔 유의하면서 실 색깔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는 계속 안고 떠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실 색깔 변경하고 빼뜨기부터 할게요. 빼뜨기 해서 4단을 마무리 짓고 보라 색깔 실 다시 풀어주고 하면 일단 흰 색깔의 실이고 이렇게 매달려 있죠.
5개의 색깔의 실이. 그리고 실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위쪽으로 빼두고 뜨셔도 좀 더 편안하게 뜰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마지막 늘림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길긴뜨기를 뜨고 늘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늘림단 5단에서는 늘리고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2코 늘림을 먼저 해줬어요. 그런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2코 늘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3번 뜨는 걸 동일하게 색깔 바뀔 때까지 7번 반복을 해주시면 되죠. 하나, 둘, 3코. 다시 2코 늘림. 같은 자리에 2개 뜨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3번. 1번, 2번, 3번. 색상 교체될 때까지 7번 반복해 줄게요. 자, 이렇게 7번 반복을 해주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길게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이제 분홍 색깔 실 가지고 와서 교체해 줘야 되죠. 그래서 분홍 색깔 실만 이렇게 쭉 빼서 다시 우리가 실 색상 교체할 때처럼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이때도 역시나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실색이 딸려 올라오게 되죠. 자, 이 상태로 다시 똑같아요. 뜨는 방법. 2코 늘림부터 한길긴뜨기 2코 늘림 하나, 한 코에 하나씩 1번, 2번, 3번 뜨는데 실 색깔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이 정도 남게 돼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뜰 만큼이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완성 상태로 잘 걸어 두시고 실이 늘어지지 않도록 해서 다음 실을 그대로 끌고 와 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대로 끌고 오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조금 더 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저처럼 실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바로 실 색상 교체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뜨고 나서 살짝 당겨서 실이 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또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뜨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 여기 분홍 색깔 실은 그대로 뒤쪽에 버려두고 떠주시면 돼요. 다시 2코 늘림 하나, 얘는 이렇게 당겨줄게요.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1번, 2번, 3번. 근데 저처럼 다 100cm 정도로 자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질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다시 길게 빼두고 실 색상 변경. 끌고 와서 뜨는데 여기 노란 색깔 실까지 처음 한번 잘 묶어주시면 같이 안고 떠주시면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매듭이 실을 숨긴 거나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저는 한 코는 이렇게 다 같이 안고 떴어요. 2코 늘림 하나, 한 코에 하나씩 1번, 2번, 3번 완성하고 꼬리 실은 여기 노란색 실은 쭉 빼주고 자,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색상 변경해서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5단의 마지막 늘림까지 끝이 났어요. 그런 다음 다시 실색상 끝에서 변경해서 흰색으로 변경해 줄게요. 변경하고 사슬 3번째 코에 빼뜨기 할 때 여기 꼬리실 같이 이렇게 숨겨서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여기 긴 꼬리실들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이 꼬리실들은 이렇게 치렁치렁하면 위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길지 않게 이 상태로 잘라서 저는 마무리 해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안고 뜨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2개의 색깔을 서로 묶어 주셔도 좋아요. 당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림단이 모두 다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평단을 뜨면서 위쪽에 프릴을 넣을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6단이에요. 사슬 3코 뜨고 3번째 사슬에 단수링 걸고 이 사슬 포함을 해서
기둥사슬 포함을 해서 한길긴뜨기를 총 13번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뜨고 나서 사슬 9개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하고 바늘의 실을 한번 감고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사슬 9개 떴으니까 9코를 건너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건너 10번째 그대로 다시 한길긴뜨기. 다시 한 코에 하나씩 13번을 떠주시면 색상이 바뀌는 부분이 나와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코를 뜨면 이렇게 위쪽에 프릴단을 넣을 수 있게 딱 중앙 부분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반대쪽은 평단이기 때문에 그냥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그냥 한길긴뜨기 쭉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5코씩 5색깔이니까 25개 마지막 끝까지 떠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에 왔으면 사슬 3번째 코에 빼뜨기 하면서 이제 평단을 마무리 해줬어요. 이렇게 평단이 뜨면 호빵수세미의 볼륨감을 살려준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보면 여기 볼통하게 만들어주는 이 부분을 작업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평단이 뜨고 나면 이제 줄임단 진행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1단에서 5단까지 늘려왔죠. 이 늘려왔던 걸 거꾸로 줄여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단수로는 7단이지만 편하게 줄임 1단이라고 지칭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마지막 늘림단에서 한길긴뜨기 2코 뜨고 한길긴뜨기 2코 늘림을 뜨고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3번을 떠줬죠. 그러면 2코 늘림 대신해서 2코 줄임만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일단 3번 떠주는 거예요. 하나, 둘, 3개. 뜨고 나서 원래는 늘림을 해야 되는데 2코 줄임을 뜰 거예요. 줄인 코 한길긴뜨기 미완성 상태로 이대로 완성하지 않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코에 실 끌고 와서 4가닥 중에서 2가닥만 뜨면 이렇게 기둥이 2개 있고 얘네를 한꺼번에 떠주시면 아래쪽에서 기둥은 2개지만 코 머리가 하나인 2코 줄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다시 떠볼게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1번, 2번, 3번 뜨고 2코 줄임 뜰 거예요. 미완성 하나, 다시 그 다음 코에 미완성 2개. 얘네를 한꺼번에. 자, 여기에서 또 사슬코가 나오니까 천천히 같이 떠볼게요. 사슬코 건너가는 구간만.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3번 뜨고 나면 사슬 9개가 나올 거예요. 이 사슬 9개 중에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V자 코, 자, 이렇게 조금 잘 볼 수 있게 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V자 코 머리예요. V자 코 머리 중에서 바늘을 넣는 위치는 뒤쪽의 코에서 어거지로 바늘을 넣으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아래로 이 상태로 아래줄 한 가닥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는 형태로 코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3번 떴기 때문에 2코 줄임 떠야 돼요. 2코 줄임 첫 번째 사슬코 넣고 실 끌고 와서 미완성 하나, 다시 바늘에 실 감고 다음 코 이렇게 2코 줄임 하나. 그럼 다시 한 코에 하나씩 3번. 한번 얘를 위에서 본다기보다는 옆에서 아랫줄에만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둘, 3번 뜨고 다시 2코 줄임. 미완성으로 2개. 뜨고 나면 이제 남는 건 한길긴뜨기 1번, 2번으로 사슬 9개는 모두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 다음 다시 옆코 가서 3개 완성하고 다시 2코 줄임.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3번 뜨고 2코 줄임하는 걸 12번 반복을 해주면 마지막 코에 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 코까지 줄임 일단 반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줄임 1단은 2코 줄임으로 끝이 났고 3번째 사슬코에 빼뜨기해서 단 마무리 해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줄임 2단 떠볼게요. 자, 이제 줄임 2단부터 늘림이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늘렸던 것처럼 줄임은 한 코씩 줄여주시면 돼요. 3개 뜨고 줄였던 걸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사슬 3코 뜨고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둘,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2번을 뜨고 바로 2코 줄임 해주시면 돼요. 미완성으로 2코 줄임. 다시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2번 뜨고 바로 2코 줄임. 이렇게 마지막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줄임 진행을 할 때 호빵 뒤쪽이 예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고 진행을 해 줄게요. 자, 우리가 이 상태로 원형 뜨기를 진행을 해 줬어요. 그런데 얘를 이대로 잡고 뜨면 자, 요 형태, 우리가 호빵 형태를 그대로 잡고 뜨면 이 줄임코가 조금 벌어져서 코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임코를 진행을 할 때는 얘를 세로로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가 넓게 퍼져 있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세로로 되어 있는 편물을 줄여준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2번 떴죠. 그러면 코가 계속 줄어가기 때문에 바늘은 내가 지금 뜨고자 하는 코보다 훨씬 뒤로 누워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옆으로 만약에 우리가 호빵 형태 그대로 놓고 보면 내가 지금 뜨고자 하는 코 머리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떠야 하는 코는 여기. 바늘이 위치한 건 바로 직전 코. 그렇지만 얘를 세워서 생각을 해볼게요. 세워서 보게 되면 바로 달라지죠. 지금 내가 떠야 하는 코 자리는 여기. 그런데 코 머리는 여기까지. 아주 갭 차이가 크죠. 얘를 유념해서 코를 뒤쪽으로 눕혀준다 생각을 해서 한길긴뜨기 한 번 뒤쪽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2번 뜨고 2코 줄임 뜰 때 위로 뜨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코 위로 뜨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2코 줄임 진행을 해주시면 줄임 코 머리 벌어지는 거 없이 코 머리 크기 변하지 않았죠. 벌어지는 거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다시 원래대로 줄여주면 코 머리는 이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뒤로 누워서 떠도 원래대로 보면 내가 지금 떠야 하는 바로 직전에 바늘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뜨는 건 세로로 떠서 뒤로 뉘어주는 거예요. 뒤로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2번 뜨고 2코 줄임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줄임 2단의 마지막 코도 2코 줄임으로 끝이 났어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해서 2단 마무리 해줄게요. 자, 이제 줄임 3단. 우리가 2단에서 줄임 2개 뜨고 줄여줬죠. 한길긴뜨기 2개 뜨고 줄여줬죠. 3단에서는 한길긴뜨기를 하나만 뜨고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바로 그 다음 코에 줄임이죠. 2코 줄임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2코 줄임. 그러면 이렇게 점차 코도 작아지면서 구멍도 이렇게 봤을 때 점점점 메워지는 형태로 나오겠죠. 하나 뜨고 줄이는 걸 12세트 쭉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줄임 3단도 2코 줄임으로 끝이 나서 이제 사슬 3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단을 마무리 해줬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 뜨고 줄여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한길긴뜨기를 뜰 게 없어요. 그러면 바로 모든 코에 2코 줄임 떠주시면 돼요. 2코 줄임은 한길긴뜨기 미완성 상태인 사슬 2개만 뜨고 바늘에 실감아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2코 줄임코가 완성이 되고요. 코 머리에 단수링 걸어둘게요. 그런 다음 코에도 2코 줄임. 이렇게 모든 코에 2코 줄임을 해주면
12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24코에서 이제 마지막 시작했던 거와 동일하게 12코로 단위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코 줄임 12번으로 마지막 줄임 4단이 끝이 났어요. 빼뜨기는 두 코 줄임 코 머리에 그대로 빼뜨기해서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줄임단이 다 끝이 났지만 아직 대략 50원 정도 혹은 10원 정도의 크기만큼 원이 남아 있어요. 얘는 한길긴뜨기가 아니라 마지막 줄임 5단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기둥사슬 한 코 뜨고 짧은뜨기 3코 줄임을 4번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미완성 하나 실 끌고 오고, 두 번째 코에 실 끌고 오고, 다시 세 번째 코에 실 끌고 와서 기둥 3개가 되면 얘네를 한꺼번에 빼주시고, 첫 번째 코에는 꼭 잊지 말고 단수링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다시 하나, 둘, 3개를 한꺼번에 2번, 다시 하나, 둘, 3개를 한꺼번에. 자, 이제 마지막 3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져 있으면 뜨기 힘들어요. 세로로 만들어서 다시 하나, 둘, 마지막 코 3개를 한꺼번에 뜨고 이제 빼뜨기 해줘야 돼요. 자, 빼뜨기 해줄 때 여기가 빼뜨기 코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껏 빼뜨기를 할 때는 겉면을 바라보고 빼뜨기를 해줬죠. 그런데 마지막 단은 워낙 이제 사이즈가 줄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빼뜨기를 하게 되면 뒷부분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즉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첫 코 부분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 단수링 빼주시고 그대로 실 끌고 와서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매듭 찍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너무 짧지 않게, 짧으면 숨겼을 때 튀어나오게 돼요. 짧지 않게 잘라두고 쭉 빼주시면 우리가 사슬 하나로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실이 풀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 이 꼬리실은 이대로 가지고 오면 윗부분이 튀어 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놔뒀을 때 실이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 상태로 바늘을 넣고 이렇게 쭉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기초 복주머니의 원형 호빵은 모두 다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아주 동글동글 귀여운 호빵 수셈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위쪽에 프릴단 진행을 해볼게요. 프릴단을 뜰 때, 자, 여러분 보시면 앞쪽에 9코, 뒤쪽에 9코고 양쪽에는 기둥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 저는 코 머리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첫 번째 코에 실 끌고 와서 뒤쪽에서 눌러두고 실 끌고 와서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코 모양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 번째 코에 단수링 걸어주세요. 여기 세 번째 사슬코에. 그런 다음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코 늘림을 떴죠. 이렇게 9개의 코에 모두 2코 늘림을 떠주는 거예요.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씩 2코 늘림.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하나, 2개. 이렇게 원래의 코보다 많은 코를 넣으면서 프릴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완성을 했는데 나는 이거보다 더 과한 프릴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코에는 2개 넣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3개 넣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프릴이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 이제 9번째 코까지 모든 코에 2코 늘림 해줬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 뒤쪽 코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기둥이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기둥에는 한길긴뜨기를 그냥 하나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 다시 뒤쪽에 코 9개의 사슬코 모든 코에 다시 2코 늘림. 총 18개가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모든 코에 2코 늘림. 하나, 2개. 다시 하나, 같은 자리 2개.
그래서 여기 부분은 어렵지 않아서 제가 조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빠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속도를 조금 느리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같은 자리 2개. 그리고 여기도 아래쪽에 코 머리가 없죠. 다시 두 코 늘림. 뜨고 나면 우리가 반대쪽에서 건너왔던 기둥이 보여요. 기둥에는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뜨면서 입구 부분의 프릴은 모두 다 완성을 해줬어요. 자,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하고 이제 완전한 프릴을 완성을 해볼게요. 사슬 기둥 하나 뜨고 첫 코에 짧은뜨기 뜨고 사슬 3코 떠주시면 돼요. 엣징단이에요. 사슬 3코 뜨고 같은 자리 짧은뜨기 떴던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만드는 게 한 세트 반복이에요. 짧은뜨기 뜨고 사슬 3개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나서 한 코만 건너가고 그 다음 코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한 코 건너가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한 코씩 건너가면서 두 코마다 엣징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마지막 코까지 엣징 진행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까지 엣징단 반복을 해줬어요. 마지막은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하면서 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매듭은 위쪽에서 짓지 않을 거예요. 아랫줄 사슬 세 번째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면서 이대로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빼뜨기 하면서 역시나 사슬처럼 매듭이 생기게 되고요. 쭉 당겨주고 사슬 세 번째 코 뒤쪽으로 이동시켜주면 위쪽에 빼뜨기 매듭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죠. 자, 이 상태로 꼬리실 역시나 한길긴뜨기 기둥 쪽으로 이렇게 코바늘 이용을 해서 굳이 돗바늘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코바늘 이용을 해서 쭉 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모두 다 끝이 났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모두 떠봤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너덜너덜하게 선물을 할 수가 없겠죠. 위쪽에 아무래도 리본이 있는 게 예뻐요. 그래서 리본은 저는 실제 리본 끈보다는 이렇게 웰빙 파트너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왜냐면 얘는 수세미 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풀지 않고 이 상태로 쓰면 돼요. 그래서 길이는 이렇게 가지고 와서 리본을 묶을 수 있게, 그러면 여기서 길이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되고요. 대략 자르는 센치는 44cm 정도, 40cm 조금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얘네가 이렇게 공정 과정에 따라서 납작하게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절반 정도 접히거나 혹은 이렇게 완전히 펴질 수 있게 해서 리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절반에 딱 맞는 위치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 프릴단 만들기 위해서 한길긴뜨기 기둥 하나 떴던 위치 있죠? 거기 고리를 한번 통과시키고 앞으로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 여기 반대쪽에서도 한길긴뜨기 하나 있는 기둥 이렇게 해주면 뒤쪽은 이렇게 예쁘게 매듭선이 생겨요. 그런 다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스티치 줬던 그 다음 단 있죠? 여기 4단에 두 코 늘림과 사이 혹은 중심코를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두 코 늘림과 한길긴뜨기 사이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한 코. 4단의 코 머리예요. 5단 기둥 아니고 스티치 바로 다음 단. 이렇게. 그런 다음 조여들지 않도록 한번 여유 주시고 이 상태로 리본을 매주시면 돼요. 한쪽 고리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어 주세요. 크게 만들면 안 돼요. 작게 만들고 실은 아래에서 위로 가면 리본이 거꾸로 만들어져요. 위쪽에 실이 위에서 아래 내려오고 이 상태로 고리 빼주고, 그런 다음 꽉 잡아당기면 이렇게 알 수 없는 예쁘지 않은 리본이죠. 얘를 당겨주고 당겨주면서 리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양쪽의 고리도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양쪽의 고리가 비슷해졌으면 얘 꼬리실을 한꺼번에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두 개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지만 이 정도 잘라주고 마무리해주면 양쪽의 리본이 같아졌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얘를 정말 복주머니 혹은 용돈 주머니처럼 사용을 하실 분들은 이 리본끈을 길게 새우뜨기나 사슬뜨기로 떠서 뒤쪽에서 이렇게 멜 수 있게, 저는 짧게 떠서 여유 공간이 없지만 사슬을 길게 뜨면 여기가 매듭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방으로 크로스처럼 멜 수 있게 해주시면 조금 더 포인트가 돼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세미로 선물할 때는 자 이대로 완성을 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넣어서 선물해 보시면 조금 더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천천히 진행을 해서 영상이 좀 길어진 감이 있지만 좀 답답하다 싶으신 분들은 배속을 조절해서 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